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이번 카카오 앱에서 또 다른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기로 영업과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바로 이런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운행 중단 사유에 기로 운행 선택지가 추가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로 운행 선택지가 노출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측에 기로 운행이었습니다. 왼쪽에 운행 중단. 우리가 콜 취소를 할 경우죠. 이 운행 중단 사유에 대해서 뭐 손님과 연락 두절, 손님과 취소 요청, 차량 정비, 뭐 시계외 운행, 막 요런 것이 생겼죠. 그 시계외 운행이라서 나는 시계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취소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기로 운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뜹니다. 이렇게 운행 중단, 콜 취소 사유에 관련돼서 기로 운행이 포함됐다라는 것이 이번 제가 민원을 넣은 그러한 내용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카카오의 계획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넣고요. 앞으로도 민원을 계속 넣을 생각이었는데 혹시라도 이번 것을 계기로 기로 운행이 없어진다면, 기로 배차콜이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손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웬만하면은 좀 바깥에 나갔다가 시외 지역 나갔다가 콜 받고 들어오면은 그것이 크게 좀 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무조건 시외 지역 나갔다가 들어온다. 현 운행 시스템에서 지금 시계 요금이 20%입니다. 뭐 특정 지역은 시계 요금이 30%까지 가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계외 요금은 20%거든요. 20% 가지고 시계를 가는 요금은 갔다가 빈차로 무조건 와야 한다. 과연 이 콜을 제가 받을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많은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많은 민원을 넣었고 이것이 국토부의 답변은 항상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대방과 뭐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지자체에다가 뭐 문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떠밀기 식으로 했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민원을 넣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처음에 넣은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을 택시 기로 영업과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국민 제안도 했었고요. 국민 생각함이라고 해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택시 기로 영업과 관련돼서 역시 또 민원을 놓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혹시 몰라서 세 가지를 같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내용은요.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에 승객을 태우려 빈차로 가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행위 또한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가맹택시의 경우 자신의 사업구역과 타 지역의 경계 부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택시가 서울 구파발에 위치해 있는데 길 건너편에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에서 울리는 콜을 받고 빈차로 가서 승객을 태우고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왔을 때 이때도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위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맹택시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택시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카카오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현재는 택시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봐주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서울택시입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여기는 수도권이죠. 자, 여기 수도권인데 택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계선 부근에 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콜이 여기서 울립니다. 경기도에서 울렸어요. 자, 그러면은 빈차로 가야 되죠. 여기까지 빈차로 갑니다. 빈차로 가서 승객을 태우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위법입니다. 근데 가맹 택시에게는 강제 배차, 자동 배차이죠. 자동 배차니까는 당연히 콜을 받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택시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카카오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예? 책임은 택시에게 있습니다. 야, 그런 콜이었으면은 운행 중단을 해야지. 운행 중단해서 콜 취소를 해야지. 네가 받았으니까는 너의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비가맹인 일반 택시에게도 사업 밖으로 시외 영업을 한 후 돌아오는 길에 사업 구역으로 돌아오는 콜이 떨어질 경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택시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또한 카카오 택시의 경우 승객의 호출을 할 때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로 가는 승객이 호출을 할 경우 고양시 택시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고요. 반대로 고양시에 서울로 가는 승객이 서울 택시만 배차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또한 모두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밖 영업으로 적발되었을 시에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의 재량으로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고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콜 중에 최소한의 택시의 반경거리를 제한하던가 기록 영업의 확대 해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 택시의 콜 배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시스템 및 배차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이고요. 인천이고 경기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제가 예를 하고 들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택시가 서울을 갔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현행 법대로라면 5분 이내에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경기도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도착을 했어요. 왔는데 콜이 까꾸로 역방향에서 콜이 떨어졌어요. 돌아오는 도중에 그래 5분 이내에 기다리면 안 되니까 바로 들어와야지 하고 하면서 들어오는 와중에 역방향에서 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콜 받고 다시 내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위법일까요? 위법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길에 여기서 승객을 태워야 돼요. 옆으로 세거나 뒤로 가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다 위법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시가 있죠. 뭐 부천시, 고양시, 김포시, 뭐 성남시, 뭐 여러 군데가, 뭐 의정부시, 남양주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각 지자체 시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그때 달라요.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그때 다른 거. 사람마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면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기했던 거고요. 인천 택시가 경기도에 왔어요. 와갖고 그래 5분 이내 대기하면 안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는 도중에 여기서 콜이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인천 택시가 이쪽 경기도 이쪽이 남양주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와야 돼요? 이렇게 오든가 이렇게 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경기도를 통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여기서 콜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여기서 콜이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거 포기해요? 내가 한 5분이면 가는데 5분이면 손님 태울 수 있는데 이거 안 태울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콜 안 받을 자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저의 취지였습니다. 이거에서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들만 손해를 볼 것이며 불법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선택은 택시에게 주어져 걸리면 재수없어 걸린 것이고 무책임한 행정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택시 기로 영업의 확대 해석과 달라진 현 택시 운행 방식으로 콜에 의한 영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을 조장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택시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택시폰 플랫폼 회사들을 단속하고 플랫폼 택시들의 기로 영업, 콜카드 배포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국토부의 답변인데요. 자, 일단 민원에 대한 검토를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 개선 건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당시의 정황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우리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플랫폼 앱을 활용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가맹 계약을 통해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사가 사업구역 위반으로 의심되는 배차 거부하더라도 다른 배차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것이 결국은 이러한 기능을 만든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능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혹시 모를 겁니다. 아마 다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제가 불복을 해서 재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법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민원을 넣을 생각인데요. 소극 행정입니다. 소극 행정은요, 탁상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간행이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 그래서 이 탁상 행정과 관련돼서 소극 행정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적극 행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적극 행정은 제가 지금 신청한 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그리고 민원 또는 국민 제안 창구에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그래서 지금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재신청하고 그것이 또 반려가 되면 다시 이것 적극 행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민원을 제기하게 된 내용이 어느 한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타 지역 택시들을 신고하는 내용들 때문에 많은 택시 기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예 이 수도권과 다르게 아예 기로 영업 자체가 불법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기로 영업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정한 다음에 뭐 시계 요금을 좀 더 올리는 방안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기존과 다르게 예전에는 지금과 달랐죠. 콜 영업보다는 배외 영업 위주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어디 가세요? 이거 서울 택시입니다. 이거 어디 경기도 택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승차 거부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승객에게도 많은 불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택시 기사 또한 안 가요 하는 것도 사실 많이 미안했었거든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는 택시 기사님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딘가에 짱 박혀 있다가 콜 떨어지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예 지금도 타 지역 가서 그 타 지역에 있는 택시 정류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그 택시들과 나란히 줄을 서 있는가 하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택시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도 신고하고 나도 신고하고 무조건 신고하세요. 신고받아서 처벌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남의 지역 가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가뜩 끄고 어딘가 짱 박혀 있다가 콜 받아오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일까요? 물론 그 지역 택시에게는 어떤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겠죠. 손님 한 명이라도 뺏긴 것이 되지만 곧 그분도 만약에 뺏기지 않았다면 갔다가 거기서 또 받아오면 그 지역 택시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로 영업 콜에 관련돼서 이 콜 배차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온다, 우버 여러 형태의 플랫폼 콜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자기 지역 콜도 있고요. 그런 관련돼서는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 법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적극 행정, 또 소극 행정을 계속하게 되면 무언가 또 바뀔 것 같고, 그리고 나면은 결국은 카카오라든가 다른 플랫폼 택시들이 정말로 우리 앞으로 기로 영업 배차 콜 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보는 건 택시거든요. 승객도 피해를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 민원을 넣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재수없게 걸렸다, 그 사람을 욕하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택시 매출과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택시 손님도 없고 콜도 없고 정말 많은 힘듭니다. 이럴 때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만 살면 된다, 나만 돈 벌면 된다가 아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택시 문화가 되진 않을까요? 그냥 무작정 내 밥그릇 뺏길까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택시들 내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쳐다보게 된다거나 좀 넘보려고 하면 으르렁 되는, 진짜 내 밥그릇만 쳐다보게 되는, 널리 안 보고 오로지 내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밥그릇도 챙기고 내 건 내 거, 너 건 너 거, 좀 배고프냐? 내 거도 좀 먹어. 난 이제 배불러. 뭐 이러한 좀 그런 택시 문화가 안 될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서로 우르렁 걸으면서 지역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또 지역 간의 그런 택시 갈등, 이러한 택시 갈등, 또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하여튼 뭔가가 다르면요, 그 택시끼리의 갈등이 너무나도 지속되고 너무 커집니다.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택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요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